기사인데 제 6년입니다. 아신왕 6년입니다. 여름 5월에 왕이 외놈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태자 전지를 인질로 보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놈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태자 전지를 인질로 보냈다. 요때 외가 누구냐 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얘기고요. 정말 주목할 만한 얘기입니다. 주목할 만한 얘기고, 그리고 삼국사기, 그리고 그럼 도대체 이제 전지왕 때 백제하고 외가 붙어 먹어서 백제가 얻은 게 뭐냐 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얘기인데, 일단 설들이 여러 개 있어요. 외라고 보통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외는, 전에 일본서기 읽었던 거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보면은 내량 중심 있죠. 요지역 내량 문지 중심으로, 내량하고 대판 여기 중심으로 해서 쭉 커나갔던 그 외놈들이란 정권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대화 정권이라 그러고, 외놈들은 이제 요게 일반적으로 외놈들은 이제 요게 자기네들의 유일한 정권인 것처럼 유일한 만세일계 정권이다, 국가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땅이 좀 작잖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삼국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각지에 분립해서 그 분립해 있는 소국들이 수십 개 수백 개나 되는데, 근데 한국보다 큰, 조선보다 큰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도 좀 더 많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뭐 고대니까 좀 적게는 하겠지만은 많이 살았을 것 같거니와 땅도 넓잖아요. 그러니까 각지에 이제 분립하고 있는 세력들이 훨씬 많았을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석에 나오는 것처럼 한 만세일계로 소자노전이 여기 어딥니까, 여기 내려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뭐들 어떻게 해가지고 뭐 천무천왕이 여기서 태어나서 천무천왕이 난다, 그 신무천왕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막 그 내량으로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걸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어쨌거나 내량 중심의 세력이 아니라 다른 세력들이 난립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아마 여기서의 외라는 거는 그러면은 뭐냐, 북구주 지방으로 보통 봅니다. 북구주 지방, 지금의 복강, 후쿠오카, 그 다음 기타 규슈, 북구주죠, 그죠? 북구주, 그 다음에 여기는 좌가, 그 다음 장기, 요런 지역에 있던 왕국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여기는 보면은 중국하고도 가깝고, 그죠? 상대적으로 중국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한국하고도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명이 들어오는 최전선인 거야, 가장 앞쪽.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원숭이 섬에서 유일하게 사람 가까운 놈들이 사는 곳이 바로 여기인 거고, 고대부터 아마 분명히 그러면 한국하고 어떤 식으로는 교류가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렇게 이제 백제한테 얘기한 게 아닐 거고, 아마 그 이전부터 분명히 있었을 거고, 우리가 일본 서기에 백제 관련된 기록들을 취사 선택한다 그러면 신공황후 시기 때 있죠. 신공황후기에서 보면 근초고왕하고 신공황후가 같이 마한 남부를 정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볼 때 근초고왕 때부터 이미 어떤 식으로든 여기 북부에 있는 외놈들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있었다 그러는 임나 있죠. 임나, 일본석이 계속 나오는 임나라는 것도 아마 어떤 식으로든 외놈들이, 그러니까 여기 북구주에 있는 놈들이 요 지역을 정복해서 막 자기 식민지로 삼았다고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 얘들하고도 연결돼 있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때 이때 이제 그 아신왕이 자기 태자인 자기 아들인 전지를, 나중에 전지왕이죠, 전지를 인질로 보낸 외놈들도 아마도 여기 북구주에 있는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북구주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그 외놈이다, 대화정권이다. 근데 대화정권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백제를 막 도와준다 그러는 게 사실 좀 많이 멀어 보이죠, 그죠?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아닐 거고, 아마도 이것은 아닐 거고, 세 번째는 임나입니다. 임나. 그러니까 요쪽에 있던 변진 세력이 아마 그 백제를 도와준 외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 뭐 변진하고 그 다음에 북구주 지방을 아우르던 어떤 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30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부드러운 방법은 아마 북구주 지방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아마 유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제와 통교한 외는 무엇인가 라는 게 이제 요거고요. 그럼 백제는 외놈들하고 통교해서 뭘 얻었냐 라는 얘기도 해볼 만하죠, 그죠? 이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삼국사기에 보면은 백제와 고구려 사이 전쟁이 생각보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또 되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엄청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호태왕비 있죠, 호태왕비. 우리가 책을 못 믿을 때는 금성운을 들따봐라 그런 말이 있는데, 호태왕비를 보면 호태왕비에서는 그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이 후연하고 싸우다가 아무튼 뭐하고 싸우다가 막 내려와가지고 여기 어딥니까, 외놈들하고 백제놈들을 잡아 죽였다, 남쪽으로 내가 신라를 도와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가 삼국사기는 없거든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로만 본다 그러면, 그 백제 본기도 마찬가지고 호태왕의 그 남쪽 진격 한계선은 예성강하고 임진강이에요. 길어봤자 임진강, 요건 한강이구나. 임진강하고 그 다음에 예성강이라고, 요까지가 호태왕의 진격 한계선인데, 근데 호태왕비를 볼 때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호태왕비로 보면은 분명히 여기 남쪽까지 와가지고 신라를 사실상 속국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일단 거기 나오는 외놈들, 아마도 가야놈들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정황상, 혹은 이제 북구주 놈들이겠죠. 외놈들하고 그 다음에 그 백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제 이겼다, 크게 이겼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근데 그런 얘기가 삼국사기는 전혀 안 나온다고. 근데 그럼 삼국사기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게 구라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그때 당시에 여기 경상북도 남부 지역에까지 고구려군의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삼국사기에 안 나와있다고 호태왕비에 나와있는 얘기를 못 믿을 수 있는 건 못 믿어야 되는 건 아니고, 반대로 삼국사기가 나름 상세하게 기록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 허락하는 한에서는 맞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되게 누락된 기록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전에 우리가 그 백제본기에는 마한 정복 기록이 없다, 일본서에만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호태왕의 남쪽 정벌도 삼국사기에 누락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한창 그러면은 고구려가 남쪽으로 와가지고 깽판을 치고 있을 때 그건 좀 나중인 것 같은데, 한창 고구려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백제 입장에선 아마 신라를 조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백제 본기에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는데요. 신라도 마찬가지고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조지고 싶고, 그래서 아마 외부에서 자기 백제를 군사적으로 좀 도와줄 파트너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초고왕 때부터 여기 원숭이들이 싸움을 잘해낸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걸 찾은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신왕이 전지왕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죠, 태자인 전지를 북구주에다가 외놈들한테 이제 인질로 보내고, 여기서 인질이라는 거는 막 붙잡고 있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우호적인 의미나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요걸 통해서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실제로 나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대로 기록으로 나와 있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외놈들은 그럼 누구인가, 그리고 외놈들에게서 백제는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군사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을 거고, 실제로 그게 백제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안 되면 굳이 군사적으로 지원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신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받는 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최고의 승자는 되지 못했다. 호태왕을 이기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신라를 완전히 합병하지도 못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실패했다고 봐야죠. 물론 아신왕 이후에도 그 일본하고의 외놈들하고의 통교는 계속 이어지고요. 계속 이제 백제의 그 왕족들이 외놈들한테 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일본 서기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걸 보면은 아마
어쩌면 백제 사람들이 요 지역을 식민지처럼 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어쩌면 그런 생각은 또 다른 임나 일본 부설, 임나 한국설이라 그래나, 아무튼 그런 이상한 설에, 근거 없는 설에 이제 또한 그 시초가 될 수 있는 거죠. 좀 생각해 봅시다. 아, 그리고 호태양비에서요,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 고구려의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종이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나온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신왕입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그런 맥락을 아시고 요 삼국사 기로 읽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풍성해질 거예요.